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졸고 온 이뻐꾸기입니다. 잘 졸고 있었는데 물류가 들어왔어요. 물류가 조금만 더 자고 할까 하는 충동에 휩싸였지만 이겨냈고요. 이렇게 담배가 왔는데, 담배는 금액이 크니까 검수를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비스 골드. 비스 골드. 네. 하나요? 두 갑 드릴까요? 담배 회사 여러분, 신상품 너무 많이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자담배 나오고 너무 심합니다. 네? 이거 그냥 한 보루씩만 더 예비로 가지고 있어도 지금 담배 서랍이 꽉 차요, 꽉 차. 적당히 하세요. 다 팔리지도 않는 거 제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뻐꾸기입니다. 오늘은 사실 앞에 일하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영상은 어제 거고요. 오늘 처음 찍는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을 다 찍고 오늘 편집을 하고 싶었는데 얘기 주제를 고르지 못했어요. 어제도 이렇게 노가리 터는 영상 몇 번 녹화를 하긴 했는데, 뭐 제가 대본을 써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즉흥해서 떠들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날린 게 몇 차례고요. 지금 다시 찍는데 이것도 날릴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손님들 썰, 진상이나 그런 손님들 썰을 풀까 했는데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남자의 마음은 갈대잖아요. 그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뭐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전 영상 보니까 막 피자집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사를 이제까지 한 이야기랑 느꼈던 것들 간단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울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울했으니까 뭐 한 번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최대한 제가 그때가 우울했지 지금 우울한 건 아니니까 최대한 안 우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25살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막연히 나중에는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쪽도 아니었고 이렇게 일찍 시작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취업 준비를 했죠. 호프집 사장이 너무 하고 싶었었고, 근데 그건 이제 막연히 나중에 직장생활 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하자, 친구들도 불러서 막 맥주 먹고 이런 즐거운 장사를 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죠. 근데 어쩌다가 25살에 장사를 시작하게 됐냐, 제가 대학교 과가 그 방사선과였습니다. 방사선과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MRI 찍고 하는 과 있죠. 4학년 때 실습을 나갔어요. 마지막 학년 때. 근데 이것도 참 잘못된 것 같아. 1학년 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3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고 정확하게는 4학년이 되기 직전 겨울방학에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적성이 안 맞는구나. 와, 진짜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뭐 의사분이든 간호사분이든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저는 그 환경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일이 고되고 힘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참 평소에도 감성적인 사람인데 친구 울면 따라 울고 누구 울면 따라 울고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안 생겼지만 노래 듣다 울고 막 책보다 울고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마주하거나 환자분들 가족들을 마주하면 그 감정에 너무 잘 전념이 된다고 해야 되나? 계속 막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기분이 너무 다운되어 있고, 이 길은
나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야 되나? 병이 너무 많이 이미 진행이 되어서 치료가 힘든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실습을 하러 들어간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이랑 이제 와서 제가 용어들은 모르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다 보니까 막 방진복 같은 거 입고 몇 겹이나 된 그 문을 열어서 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면 진짜 약간 다른 세상 같아요. 저는 마치 우주에 착륙한 우주인처럼 방진복, 우주복 같은 걸 막 입고 들어가는데 거기 환자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맨몸으로 앉으셔서 그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여기가 그런 곳이다 라고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설명을 받았죠. 호스피스 병동이다. 이렇게 회진 어쨌든 그 비스무리한 걸 도는데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슬프고. 그 일과를 끝내고 동기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동기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들은 이제 식당에서 만난 다른 동기들한테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갔다 왔다. 어떻더라. 거기는 어떤 환자분들이 있더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막 그러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네는 그게 다 경험이었고 실습에서의 하나의 에피소드구나.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실습하는 내내 했고 실습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실습 내내 저를 조금 예뻐해 주신 그 병원에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같이 이렇게 흡연을 하나 하면서 마지막에 회식 끝나고 병원에서 폈다는 거 아닙니다. 회식 끝나고 고깃집 앞에서 흡연을 하나 하면서 너는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아직 어리고 길이란 건 많으니까 너무 병원 쪽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도 한번 염두에 둬봐라.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건 좀 TMI인데 그 실습이 끝나갈 때쯤 마지막쯤에 저 정말 그때 무슨 홀린 사람처럼 실습을 다녔거든요. 너무 우울해서 로비에서 환자분들 많이 보는 앞에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나 봐요.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 병원 응급실로 흰 가운 입은 채로 바로 업혀가서 링거 맞고 나왔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장사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그렇게 해서 처음 차린 게 편의점. 30살 정도까지는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운이 너무 좋았고 첫 번째 편의점, 두 번째 편의점, 세 번째 편의점까지 다 잘 됐어요. 근데 왜 세 번째까지 옮겼냐? 더 벌려고 옮겼습니다. 더 벌려고. 더 괜찮은 데 있으면 옮기고 괜찮은 데 있으면 넘기고 옮기고. 많이 버는 달에는 순위 제일 최대 찍어본 게 13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알바비, 전기세, 월세 다 주고 그냥 자 너 가져라 하면서 떨어지는 돈이 오만했죠. 열심히도 했지만 되게 오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차라리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운이 좋구나 하고 그 운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저는 열심히까지 했거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되게 오만해졌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앞으로 뭘 해도 열심히만 하면 되겠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는 그 생각이 좀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너무 쉽게 또 다음 도전을 해버렸어요. 그게 피자집이죠. 피자집 사실 창업하기 전에 고민 그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진짜 한 일주일도 고민 안 하고 계약 때린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무슨 장사천재 백종원 씨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무모하고 용감하고 무식해요. 피자집도 한 3달까지는 정말 잘 벌었죠. 주위에 경쟁 상대들도 생기고 점점 진짜 서서히 매출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반토막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힘든 지경까지 갔는데 사실 그때 제 곁에는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헤어졌습니다만 그 친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텼어요.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나가는 상황에서도 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서오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일단 운영 시간은 점심 12시부터 밤 12시까지였습니다. 뭐 사장은 그때 퇴근 못하죠. 내일 재료도 다 썰어놔야 되고 뭐 청소에 또 그 기름때 매일매일 청소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퇴근 시간이 거의 2시에서 3시, 장사가 안 되니까 새벽에는 전단지를 제가 직접 붙이고 다녔습니다. 밤에 차 타고 가까운 아파트부터 하루에 한 아파트씩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노력에 비해 그렇게 오는 결과는 없었고 서서히 이렇게 망하더라고요. 난생 처음으로 압류예고 통지서 또 원룸에 붙어보고 정말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 피자 화덕 오븐이랑 튀김기 돌리면 진짜 가스비가 장난 아니게 나갑니다. 가스비를 거의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거가 밀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2달 정도 밀렸는데 끊기진 않았었는데 뭐 끊기기 직전이었겠죠.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다음 주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여느 때랑 같이 차를 타고 가게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출근 시간에 가게 앞에 웬 조끼 입은 사람들이 2명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뭐지? 제가 당당한 사람이었다면 가서 물어봤겠죠. 가게 문 열면서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그때 못 내는 돈이 많다 보니까 뭐지? 하고 상황을 살피는데 가게 옆에 골목에 도시가스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가스에서 왔구나, 내가 돈 안 내서 왔구나. 차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한 1시간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차가 빠지기만 기다리면서 울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버티다 가게를 이제 정말 운 좋게도 받아서 해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게를 넘기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타이밍에 이제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고 사람이 그냥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의 한 2달 동안 거의 한 20kg 정도가 빠졌어요. 뭘 따로 한 건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멘탈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혼자만 있으면 울었거든요. 진짜 여기 눈 주위에 습진이 생길 정도로 울었어요. 항상. 지금도 생각하니까 약간 그냥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우는 상태. 길 지나가다가 다른 가게에서 나오는 발라드 한 소절만 잘못 들어도 펑펑 터지는 약간 그런 상태였죠. 병원 같은 건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내가 너무 지쳐서 그렇다. 저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마지막 여행이라는 게 20살 때 이제 대학생 되자마자 친구들이랑 울산 바다에 한번 놀러 갔던 게 지금까지도 제 마지막 여행이거든요. 약간 그 모든 게 한 번에 왔나 봐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그렇다, 이 상황에서 안 울면 그게 사람이 아니다, 약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되게 위태로웠나 봐요. 애가 막 항상 막 죽어가는 목소리에 눈도 막 그렇고 그때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성격이 되게 이상해졌대요. 너무 오락가락 하는 게 너무 심하게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웃긴 얘기하면서 웃을 때는 막 그러다가 막 또 저 혼자 울고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걱정을 하는 상태였고, 근데 사실 저도 심상치 않은 건 알았어요. 이게 우울증인 것 같다라는 건 알았는 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죽을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식자재 마트에서 식당을 했으니까 가던 식자재 마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캠핑용 번개탄 같은 걸 팔아요. 추파춥스 캔 있잖아요. 피자집에서 밖에 기사님들 기다리면서 이럴 때 재떨이로 쓰려고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기에 번개탄을 부어가지고 차에 싣고 다녔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살아있죠. 결국 실행에 옮기진 않았고. 근데 이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정신과라고 하죠. 정신과를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친구들은 꾸준히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안 가고 버티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가게가 망해서, 빚이 많아서, 지금 돈이 없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난 지금 힘든 건데, 내가 병원을 간다고 한들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이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병원을 왜 가야 돼? 정신과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는데, 난 돈이 없는데, 약간 이 생각으로 안 가고 버텼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가게 됐냐면,
친구랑 그때 당시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진짜 무슨 몇 명이서 교대식 같이 전화를 해줬어요. 계속 어떻게 혼자 안 돌려고 친구 중에 한 명이랑 통화를 하면서 새벽에 제가 그때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가게는 망해서 문을 닫았고 당장에 돈은 없으니까 알바를 조금 하면서 다음 가게 차릴 곳을 물색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퇴근을 하는데 새벽이었어요. 새벽 4시에 그때 제가 당시에 퇴근을 했었는데 새벽 4시에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안개가 시골이니까 진짜 엄청나게 낀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안개가 많이 껴서 그런지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엄청 쏟아지더라고. 울다 보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막 멈춰요. 막 과호흡이 와서 운전하면서 막 이러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몸이 경지까지 왔었거든요. 핸들 잡은 채로 엑셀 밟은 채로. 다행히 고가도로 그런 곳이라서 신호 때문에 멈춰서고 이래야 될 일은 없었지만 몸이 굳은 채로 엑셀 밟고 이렇게 계속 진짜 안간힘을 다해서 진짜 풀었어요. 갓길로 세우고 차에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기어 나와서 심호흡을 막 하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다시 호흡이 될 때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집에 못 가고 차에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던 이유가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싶을 때 죽으려고 저렇게 번개탄까지 차에 태우고 다니는데 방금 사고 났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안간힘을 써서 그 경지 공고를 풀고 이렇게 갓길에 차를 세워가지고 들여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숨쉬고 있는 제 모습이 와 엄청 살고 싶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통화하던 친구도 걔도 통화 중에 막 내가 헉헉거리고 막 그 모든 거를 소리로 들었으니까 엄청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을 제발 가봤으면 좋겠다. 무서우면 자기가 예약을 해주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받은 진단이 우울증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가 지금 상담을 해본 바로는 되게 심각한 상태 같아 보인다. 되게 위험한 상태다. 약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도시의 큰 병원을 자기가 소개서를 써줄 테니 가서 심리검사 같은 것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게 다 돈이라서 약도 못 받았고 당연히 그 추천서 써주신 병원에 너무 감사하지만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상담비만 내고 나왔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해서 오픈하게 된 가게가 지금 가게입니다.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죠. 예전처럼 막 그러진 않아요. 막 우울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라도 켜고 여러분들한테 일하는 거 여러분들이 검사해 주신다고 한 적은 없지만 숙제 검사 같이 받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할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말을 혹시나 저 같은 분이 있으면 그때 저 같은 분이 있으면 너무 혼자서 애쓰지 말고 병원이든 친구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 병원에서 우울증입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해야 하나 스스로 엄청 실망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멘탈이 굉장히 센 줄 알았는데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 속에서 노가다 뛰고 그때도 진짜 똥꼬 찢어지게 가난할 때인데 그래도 웃으면서 노가다 뛰고 술집 알바하면서 밤새서 대학교 다니고 약간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겠다. 생활력이 되게 강하다. 약간 스스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제가 그렇게 나약한 게 너무 미웠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본인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버텨왔기 때문에 본인들 마음이 너무 많이 다 참고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 그제서야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의 저처럼 무기력하고 게을러서 장사가 안 됐다면 그건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도 오고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왔는데 열심히 하셨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그런 겁니다. 자양분인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망했었지만
피자집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친구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피자집만 안 했어도 너 지금 돈 되게 많았을 건데, 잘 벌었을 건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꿈이 호프집 사장이었고, 어쨌든 요식업에 관심도 되게 많았었고,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먹는 건 더 좋아하지만, 그때 안 망해봤으면 언제가 됐든 한 번은 해봤을 거예요, 요식업을.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타이밍에 망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혹시나 결혼을 하거나 가정이 있는데 그랬을 때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장사의 길을 걷는 동안 계속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한 번은 자빠지는 일이 있다면 적기에 자빠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더 열심히 안 했지?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내 탓만 한 거죠. 당연히 드는 생각일 테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 일 겪어서 되게 힘든 나한테 그렇게 몰아붙이기까지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일이었다고 차라리 생각을 하세요. 그냥 하늘 탓을 하세요. 자기 탓하지 말고. 내 탓하는 이유는 그게 제일 쉬우니까. 경기든 뭐 나라든 내 운이든 내 팔자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걸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때는 참 망하고 나서 스스로 내가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그때 잘 생각해보면 너무 짠하고 너무 애썼고 너무 열심히 했고, 이게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올 때 열심히 하는 거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재밌는데 그때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때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게 병신이죠. 근데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될 때 계속 열심히 하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어렵고. 근데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후회가 없어야지. 탓은 하면 안 되죠. 아, 나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편집할 때 너무 쪽팔릴 것 같은데. 다시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영업자들, 장사꾼들 다 화이팅입니다. 마무리가 거지같이 됐네. 아, 저 빨리 도망갈게요. 쪽팔리니까. 뭐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다음에는 조금 덜 찌질하고 덜 우울한 주제 생각해서 올게요. 아, 골 때리네. 빠이. 세상이 뒤통수처럼 쏟아져